안녕하세요. 배한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생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통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내성이라든지 투약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쭉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클라불란산 칼륨하고 아목사실린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항생제인데요. 이러한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 성인도 마찬가지고 비염이나 축농증 또는 기관지염이나 중이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증상에 사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광범위 항생제에 속합니다. 이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보통 시럽으로 만들어서 투약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냉장 보관하라, 며칠간 보관하라 하는 거는 약국에서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섹션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용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제를 조제하고, 즉 액상으로 만들고 나서 며칠간 보관이 가능할 것인가는 항상 궁금해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제제를 개봉하자마자 물을 섞어서 바로 시럽을 만들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따져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개봉하고 난 다음에 시일이 지나고 나서도 동일하게 약효가 유지될 것이냐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즉 약국에서 그 시럽을 만들기 전에 개봉하고 났을 때 이것을 동일하게 보관하고 난,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통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실험적으로 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실 용기가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제제를 개봉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방치했다가 시럽을 만들고 다시 냉장 보관, 다시 다음 날 또 1시간 방치했다가 또 시럽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 안에 들어있는 항생제의 역가, 즉 항생제의 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느냐라는 부분의 실험입니다. 보시다시피 8일간 진행이 됐을 때 유효 농도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4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유효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아목사실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거든요. 단 클라불란산 칼륨이 문제입니다. 이 클라불란산 칼륨이 4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역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8일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90%까지, 즉 100에서 보통 90까지를 우리가 레인지로 본다면 90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8일 이후가 지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봉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면 항생제의 역가, 즉 클라불란산 칼륨의 역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내성균에 대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생제가 이렇게 큰 것도 나오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이게 지금 500ml짜리고 이게 50ml짜리거든요. 이거 말고 이제 30ml짜리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종류가 나왔을 때 사실 이것이 역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국에서도 개봉된 채로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도록 이 처방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고, 포장 단위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처방을 맞출 때 보통 투약 양 그대로 50ml 단위로 맞추거나 또는 30ml 단위로 맞춘다면 우리가 개봉을 하자마자 바로 약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 처방이 나올 때는 이 양, 소위 말해서 용기의 양만큼 처방이 맞춰져서 나와야 가장 안정성 있는 약을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특히 항생제 같은 이렇게 건조 시럽을 시럽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이러한 제제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정부나 또는 의사협회 또는 약사 또는 제약협회 모두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게 약이 나가는, 안정성 있게 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약 용기에 맞춘 처방 용량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덕용으로 나오는 연고들이 있었어요. 전에 이렇게 우리가 본드 형태로 나왔던 이러한 제재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연고 형태, 10g이라든지 20g 정도의 연고 형태로 요즘엔 처방이 다 바뀌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본드 형태, 이렇게 덜어서 드리는 형태의 이러한 연고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것들도 역시 연고의 보관이 큰 뚜껑을 개봉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뀌어가고 있는, 처방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해열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처방이 이렇게 일회용량, 6ml라든지 이런 일회용량으로 스틱형으로 나오는 제형들도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또는 안정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소포장 단위로 바뀌고 있고, 처방 규격이 이렇게 용기 용량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벤치마킹해서 이 항생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한 형태로 처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약국에서는 보통 개봉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냉장 보관을 보통 이제 일주일 내로 하고 있어요. 일주일까지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저희도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의약품 자체를 낭비하는 경우도 되고, 약국 경영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그람당 굉장히 비싸요, 항생제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손실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항생제 용기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개봉하고 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빨리 소진을 해야 하고, 약국에서도 일주일 정도 이상이 지나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일주일 내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처방 나갈 때는 처방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개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링고TV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한 나날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약사의 신작 아스피린과 쌍화탕, 온라인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나 약에 대해서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쓴 책 몸을 위한 최선 셀프 메디케이션도 아직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혹시 일반 약품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확인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